자, 44. 우리가 저번 시간에 경우의 수 얘기할 때는 이걸 더해야 하는지 곱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구별을 할 수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수를 이제 일렬로 세울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은 A, B, C가 있습니다. 자, A, B, C를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내가 다 따져봤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A, B, C 순서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A, C,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A, C도 있고요. B, C, A도 있고, 그 다음에 C, A, B도 있고, C, B, A도 있고요. 그래서 A, B, C 이거 세 개로만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돼요? 5가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 내가 빨간색으로 일일이 세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 방법을 조금 다르게 할 건데, 이 6가지 방법을 세는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내가 어차피 A, B, C 3번 쓸 거지. 그러니까 이 칸에 3칸을 만들어놔요. 동그라미 안에 이제 A, B, C가 들어갈 건데, 처음에 야, 맨 앞에 서고 싶은 사람 손 들어 하면은 A, B, C 3명 다 손 들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A, B, C 다 가능하니까 3가지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골랐다고 치자. 내가 만약에 B를 골랐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B는 여기 이미 차례를 했으니까 C랑 A 나머지 2명이서 여기에 이제 누가 올지 정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이 뒤에 올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A가 왔다고 치면요, 이제 마지막에는 몇 가지? 누구만 올 수 있어? C만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돼요? 1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6가지 구하는 거나 이렇게 3가지, 2가지, 1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죠. 저번 시간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는 이렇게 곱해서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곱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쌤이 숫자를 이제 늘려볼게. 만약에 A, B, C가 아니라 A, B, C, D, E 5명이에요.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그럼 몇 가지가 됐을까요? 내가 파란색 동그라미를 몇 개 만들어줘야 돼? 몇 개 만들어줘야 돼? 지금 어차피 얘네들 한 번씩 다 써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몇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파란색 동그라미는 5개를 내가 그리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5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왔어요? 그럼 얘는요? 4가지. 얘는요? 3가지. 얘는 2가지, 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숫자들을 다 뭐 하면 된다고? 뭐 하면 된다고? 곱해주면 된다. 그럼 이거는 몇 가지가 나오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많은 가지수를 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제 책 교재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첫 번째 n명,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n명을 전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내가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줘야 돼? n개 그려서 처음에는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에는 몇 가지? 하나가 줄어들었지. n-1, n-2 점점점 해서 숫자 2, 1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우는 경우의 수는 n부터 누구까지고 n-1, n-2, 2, 1까지의 곱으로 표현을 한다. 알겠죠? 자, 이거를 이제 미리 말해줄게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기호를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요,
팩토리얼이라고 약속을 해요. 1부터 n까지의 곱 n 팩토리얼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뜻은요,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뜻은 뭐라고? 1부터 n까지 곱이요. 그래서 이거를 일렬로 나타내는 수는 다 이겁니다. 3명이면은 3 팩토리얼, 4명이면은 4 팩토리얼, 5명이면은 5 팩토리얼. 이렇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n명을 전체 일렬로 세울 수 있는 경우 말고 우리가 특정한 경우도 원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는 전체 세우는 가지수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n명 중 몇 명만? 2명만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될까? n명 중 2명만 선다면 몇 가지가 될까요? 내가 필요한 동그라미는 n개 다 그려야 돼? 아니면 몇 개 그려야 돼? 두 개만 그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2명만 그릴 건데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전히 5명처럼 n명이라는 거야. n명.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얘 빼고 n-1명이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뒤에는 더 곱할 숫자가 있다 없다? 더 곱할 숫자가 없어. 그래서 이 2명은 내가 어떻게만 곱해주면 돼? 이 수를 2번만 곱해주면 돼. 돼요? 그러면 3명은요? 3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몇 개만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세 개만 곱해주면 돼. 그래서 내가 동그라미를 몇 개 그릴 거냐에 따라서 곱하기 개수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곱하기에 들어갈 숫자는 내가 전체 몇 명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n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3개의 숫자를 쓰면은 하나씩 줄어드는 숫자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 숫자는 n부터 n-2까지만 3개의 곱이에요. 4명이면은 어쩌겠어? 4번 곱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입니다. 됐죠? 자, 그럼 내가 이거 봤으면은 책에서 예제 1번을 볼까요? 자, 118쪽입니다. 예제 1번. 서로 다른 책 6권 있습니다. 다음을 구해보세요. 1번, 6권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예요. 자, 6권을 일렬로 그냥 전체 다 세우는 거지. 그러면은 6부터 몇 가지 다 곱해줘야 돼? 1까지 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로 써주면 됩니다. 6, 5, 4, 3, 2, 1 다 곱해주면은 숫자가 몇이 나올까? 6, 5, 4, 3, 2, 1 다 곱해주면은 7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720이 되고요. 자, 2번 6번 중에서 2번을 골랐대요. 그러면은 내가 몇 개를 곱해줘야 돼? 숫자 2개만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몇 곱하기 몇이 돼요? 몇 곱하기 몇이 돼요? 6 곱하기 5. 그렇지. 6, 5 몇이다? 30이 된다. 이해됐죠? 그래서 전체 몇 명인지 보고 그 숫자부터 곱하시고 그 중에서 전체를 세울 건지 2명을 세울 건지 3명을 세울 건지에 따라서 곱하기 개수가 달라진다. 알겠지? 자, 그래서 유제 1-1번, 유제 1-2번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거는 내가 곱하기 개수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한 경우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 그게 무슨 경우냐면은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예요.
이거를 3번이라고 볼게요. 3번, 3번 썼네. 4번이라고 볼게요. 4번, 이웃하여 세우는 경우의 수. 일렬로 세우는 경우. 자, 요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A, B, C, D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처럼. 그런데 A, B는 이웃하게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내가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원래 우리가 곱하기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는 당연히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A, B, C, D를 다 세울 거니까 동그라미도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A랑 B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야. A 옆에는 꼭 B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는 A, B를 따로 세지 말고 어떻게 셀 거냐? A, B를 한 세트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웃하여 세운다. 이웃하여 세운다. 얘는 한 세트로 가정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은 A, B죠? A, B가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라고 가정했으니까 A, B는 우리가 한 문자야. 마치 혈액형 AB형처럼. 알겠지? AB형.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 뭐 있어요? C, D. 자, 몇 명밖에 없는 거야? 3명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3명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만 필요해? 3개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거 3명이니까 이거의 개수는 몇 가지 다 알 수 있어?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다 알 수 있죠? 그치? 그런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꼭 A, B가 먼저 나와야 돼? A, B 순서로 나와야 돼? B, A 순서로 나와도 되지 않아? 그치? B, A 순서로도 나올 수 있죠? 내가 이웃하라는 소리는요, 내가 A, B만 뜻하는 게 아니라 A, B, B, A 다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이웃하게에서 몇 가지가 더 나올 수 있어? 2가지가 더 나올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2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A, B만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곱해주면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일단 뭘 하고? 한 세트로 가정을 해요. 이웃하는 친구들을. 그런 다음에 나열을 해주시고 나중에 뭘 곱한다? 이웃한 친구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준다. 이웃한 것들끼리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 이거를 나중에 곱해준다.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를 우리가 2번 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이게 좀 까다로우니까.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5명이 있었습니다. A, B, C, D, E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A, C, E는 이웃하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A, B, C, D 이 중에서 A, C, E는 이웃하게 일렬로 세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라고 했지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 이거 세울 살 때? 그렇지. 하나로 놓는 거야. 한 세트로 가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럼 누구를 한 세트로 놔야 돼? 그래요. AC를 한 세트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CE라는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어요? D도 있고 D도 있는 거야.
세 개밖에 없죠? 세 개 내가 나열할 거죠? 그럼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그렇지. 자, 요거의 숫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 ACE가 굳이 꼭 ACE 순서대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AEC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얘네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A, C, E니까 얘도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되는 거야. C, A, E가 나와도 되는 거고. 그럼 나는 이렇게 나오는 그 수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요. 지금 마지막에 곱했잖아. 그쵸? 답은 36가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돼요? 오늘 처음 하는 개념입니다.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여러분 문제를 풀면서 계속 할 거야. 어차피 이거 다 풀 거니까. 꼭 이해를 하세요. 자, 119쪽 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한 경우예요. 한 명의 선생님과 4명의 학생이 일렬로 사진을 찍을 건데 선생님이 정중앙에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5명이 사진을 찍지만 어떻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5자리 중에서 누가 정해야겠어요? 동그라미 5개 그려야지. 동그라미 5개 그려요. 5명이니까. 자, 근데 선생님은 무조건 어디 들어가래요? 가운데 들어가래요.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인 거야. 선생님. 자,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이름 쓰지 말고 A, B, C, D라고 합시다. A, B, C, D는 여기 안에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되죠?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4개. 그래서 A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몇 가지? 3개.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 그죠? 이렇게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 답이 몇이에요? 24가지다. 됐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먼저 배열을 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먼저 사람 개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리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밑에 예제 3번 볼게요. 부모님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동그라미 이제 그리지 말고 9, 5, 그 다음에 6명이니까 A, B, C, D가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얘는 6개를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한 세트로 가정을 한다고 했잖아. 그제?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은 합쳐서 부모, 그 다음에 A, B, C, D. 그래서 몇 명이다 라고 가정해주면 돼요? 부모가 합쳤으니까 5명이다 라고 가정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꼭 이 순서대로만 나와야 돼? 아니거든. 엄마가 먼저 앉을 수도 있죠. 모 부일 수도 있죠. 그치? 그래서 둘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까지 곱해준다? 2가지까지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세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시면 몇 나와요? 그렇죠. 240이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118, 119쪽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또 틀렸죠? 2-1번 A, B, C, D, E, F인데 E가 적힌 카드를 맨 뒤에 나열할 거래요. 그러면은 내가 6장 중에서 이미 6번째에 있는 카드는 E가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6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E가 왔어요. 그럼 나머지 5개는 A, B, C, D, F가 오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몇 가지가 나와요? 5가지가 나와요. 됐어요? 5개밖에 없잖아. 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5, 4, 3, 2, 1만 곱해주면 끝납니다.
내가 곱하는 것만 뭘 곱해야 하는지만 잘 판단하면 돼요. 2-2번 부모님, 형, 누나, 종수. 부모님은 몇 명이에요? 부모님 2명이잖아. 그치? 그럼 몇 명 세워야 돼? 5명 세워야지. 동그라미 5개 또 그리죠. 동그라미 5개 그려야지. 안 그렸으면 그래요. 근데 양 끝에 쓰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쓸 건지 모부가 쓸 건지 모르겠고 일단 나머지 이렇게 3명만 세우면 되지.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긴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마치 이웃하는 것처럼 아 이거 부모 순서야? 아니면 모부 순서야? 지들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2가지.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일렬로 세우는 데는 우리가 먼저 일렬로 세울 수 있는 친구부터 세워주고 그 다음에 뭐 자리를 바꾸거나 순서가 더 있으면은 그걸 나중에 하나 더 곱해주면 된다. 이웃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돼요? 자, 그래서 줄 세우는 것부터 내가 해야 뒤에 있는 것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고쳤으면은 남한테 검사 받으러 오고요. 그 다음에 45번 유형 가보겠습니다. 자, 45번은 뭐냐?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자, 자연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숫자를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일렬로 나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해 주는 거야. 만약에 세 자릿수는 동그라미 몇 개를 그리고 시작해야 돼? 3개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너희들 이거 동그라미 안 그렸지? 동그라미 그리고 해야 돼. 네 자릿수는 몇 개? 4개. 그럼 이 동그라미, 각각의 동그라미 중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세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꼭 그려주시고 똑같이 나열하는 공수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자연수니까 우리가 뭐 수의 특징 같은 거 있지.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거. 예를 들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그치? 그런 거의 특징만 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자, 2의 배수는 끝자리가 무슨 수? 짝수. 자, 짝수면은 0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0, 2, 4, 6, 8.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는요? 어떻게 해야 3의 배수야? 끝자리가 369가 아니라 어떤 수죠? 3의 배수가 뭐였더라? 아니 뭐예요? 몰라요? 뭘까요? 끝자리가 아니라 얘는 자릿수를 다 더해야 돼요. 자릿수의 합 2, 3. 됐어요? 4의 배수는 뭐예요? 사의 배수도 끝자리만 보는 거 아니야? 어디까지 가야 돼? 처음 들어? 100은 4의 배수예요? 104는요? 204는요? 그러면은 100의 자리가 뭐든 신경을 안 쓰면 되겠지. 그지? 근데 4는 4의 배수인데 14는 4의 배수예요.
24는? 그치? 아 그러니까 내가 10의 자리는 생각을 해줘. 그러면은 끝 몇 자리를 보는 거야? 그렇지. 끝 두 자리를 보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4로 나눠 떨어지는지만 보면 됩니다. 됐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안 적는 거지? 5의 배수는요? 오의 배수는 어떻게 하면 돼? 5의 배수가 제일 쉽잖아. 그렇지. 끝자리가 0, 5.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나와요. 2, 3, 4, 5.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알아야 돼. 이거는 초딩들도 하는 거야. 2, 3, 4, 5까지는 해야 돼요. 3의 배수는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자릿수를 더하면 되는구나. 그죠? 자, 그리고 이 자릿수의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맨 앞자리에 있는 이 수는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맨 앞자리는 0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0은 맨 앞자리 빼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내가 1부터 5까지의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하나씩 있어요. 자, 이 중에서 3개를 골라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세 자릿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그냥 세 자릿수. 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120인가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은 맞아. 그렇지. 3개를 골랐다면 이렇게 세 자릿수 쓰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니까 5개 다 들어갈 수 있죠? 4개 다 들어갈 수 있죠? 3개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거 곱하면 되니까 60.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 세 자리 짝수는요? 세 자리 짝수도 동그라미 3개 그리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어디부터 써야 돼? 그렇지. 1의 자리부터 쓰는 거야. 왜? 1의 자리 끝자리는 무조건 짝수부터 들어가야 되잖아 내가. 그러면 내가 1, 2, 3, 4, 5 중에서 먼저 야 얘들아 짝수 누구 있어? 2, 4 두 가지 있지. 걔네들 중에서 물어보는 거야. 야 누가 들어갈래? 몇 가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2 또는 4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2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2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다시 100의 자리부터 내려가면 됩니다. 몇 가지가 됐어요 이제? 2 뺐잖아. 1, 3, 4, 5 남았지? 몇 가지예요? 4가지.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여기는 숫자가 뚫어져서 24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뭐부터 계산하는 거야? 여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1의 자리부터. 똑같은 방법대로 이제 0을 포함을 할게요. 여러분이 이것까지만 하면은 자연수는 거의 다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0부터 5까지가 있습니다. 자, 숫자가 6개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중에서 똑같이 3개를 골라서 그냥 세 자릿수 몇 가지일까? 그냥 세 자릿수. 자, 동그라미 몇 개 그린다고? 세 자릿수니까 3개. 그런데 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100의 자리부터 채우면 되는데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 여기 몇 가지야? 6가지야? 아니야. 왜? 영제외니까. 영제하면 그냥 우리가 앞에 1부터 5까지 했던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0을 빼고
5 다섯 가지라고 써야 됩니다. 그쵸? 여기는 왜 뺐다고? 0은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하나 썼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겠어? 그렇지, 네 가지가 아니야. 왜? 이제 다시 빼진 0이 들어왔잖아. 여기 하나만 쓰고 그러면 다시 다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얘는 100개입니다. 그럼 쌤이 하나 더 물어보겠지? 뭘 물어봐? 세 자리 짝수는 몇 개일까?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자리 짝수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에 구해야 돼. 자, 이유를 얘기할게요. 여기에 0이 들어갔다고 치자. 자, 만약에 내가 숫자가 0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몇 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 5개. 여기는 4개. 그죠? 그럼 5 곱하기 4니까 얘 몇 가지예요? 20가지죠. 그래서 1자리가 0인 친구는 20개입니다. 근데 세 자리 짝수면은 1자리가 0 말고 몇 도 들어갈 수 있어? 2나 4 들어갈 수 있죠.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2가 들어갔다고 칠게요. 여기는 이미 2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5가지겠네 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0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잖아. 여기에 내가 0을 안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시 뭘 제외해줘야 돼? 0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0도 제외시키고 여기에 들어갔던 1자리도 제외시키니까 내가 2개를 빼주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어. 그러면 진짜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가운데 수는 이제 몇 가지예요? 4개. 얘는 2개 제외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2가지라고 했죠? 4, 4, 2 곱해주니까 여기는 몇 개예요? 32개예요. 그러면은 세 자리 짝수는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거 20개랑 끝자리가 2 또는 4로 끝나는 거 32개를 다 합쳐서 몇 가지가 된다? 52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돼? 이게 가장 복잡한 거다. 내가 숫자를 구할 때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은 맨 앞에 0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의 배수냐 3의 배수냐 4의 배수냐 5의 배수냐 보통 짝수냐 홀수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런 것들 물어볼 땐 1의 자리부터 세는데 그 1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럴 때는 경우를 나눠서 덧셈 정리를 이용해줘야 된다. 알겠어요?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1부터 6까지예요. 서로 두 장을 뽑아서 두 자릿수를 만들 거예요. 1번, 두 자리 자연수는 몇 개일까요? 두 자리 자연수 몇 개일까요? 1부터 6까지. 자, 동그라미 2개가 필요한데 나연이 몇 가예요? 32점. 6 곱하기 5이에요. 6 곱하기 5. 그죠? 2번 짝수는 몇 개일까요? 도훈이. 자, 동그라미 2개 그렸어요. 몇 곱하기 몇이어서 24 나왔어? 6 곱하기 4? 1의 자리가 몇 개예요? 1의 자리 2개예요? 몇하고 몇밖에 올 수 없어요? 2, 4, 6은 올 수 없어요? 3개. 자, 3개 왔어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누구 올 수 있어요? 몇 개 올 수 있어요? 10의 자리?
세 가지요? 몇 명 모을 수 있는데? 몇 명 올 수 있는데? 똑같은 걸로 얘기할게요. 남자 3명 있고요. 여자 3명 있습니다. 2명 뽑을 거예요. 맨 끝에는 남자가 오도록 할 거예요. 줄 세울 수 있는 가짓수 몇 가지예요? 맨 끝엔 남자밖에 못 온대. 남자 몇 명이야? 여기 몇 명이야? 왜? 왜? 여자가 와야 되니까 남자 못 와요 저기? 남자 올 수 있어요. 그런 말 없잖아. 여자 오라고. 남자 3명, 여자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건데 맨 끝에만 남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남자는 1명 세웠어. 그러면 여기에 남은 숫자는 6명이 아니라 이제 몇 명이 된 거야? 5명이 된 거야. 아, 숫자로 이렇게 했잖아. 1자리부터 내가 세웠잖아. 그러면 남은 숫자가 100의 자리, 10의 자리 이렇게 고르잖아요. 숫자 똑같아. 1, 6 두 자리 수 세울 건데 짝수를 내가 골랐어요. 2, 4, 6 중 뭐 아무거나 골랐어. 하나 썼어. 있었다고 쳐.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는 이제 몇 가지가 된 거야? 5개가 된 거잖아.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예요? 5개예요. 짝수는 몇 개였고 3개였고 몇이에요 그러면? 15개. 줄 세우는 것부터 해야 돼 다시. 예제 5번 0도 켜져 있습니다. 0 켜져 있으면 좀 더 어렵다고 했어요. 자, 6장 중에서 서로 다른 3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를 겠습니다. 쌤이 같이 이미 해봤네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 0부터 5까지 그냥 3자릿수라고 했기 때문에 0, 1, 2, 3, 4, 5 다 들어갈 수 있니? 아니야! 여기는 0이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0 빼고 5개. 두 번째는 여기에 누가 써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썼잖아. 남은 수가 몇 개? 5개. 4개.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남은 수를 썼잖아요 여기. 그럼 그렇게 세주면 돼. 근데 짝수, 홀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끝에 자릿수를 먼저 세니까 여기 갔다가 앞에를 세는 거야. 여기 갔다가 앞에를 세는 거라고. 순서가 하나씩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제 5번의 답은 100까지입니다. 자, 120쪽 두 문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할게요. 41번, 5-1번. 46번. 뽑는 거는 우리가 앞서 한 거에다가 뭔가를 더 해야 됩니다. 대표를 뽑는다는 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가 A, B, C를 나열한다고 했는데 A, B, C, D,
명을 원래 그냥 1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줄게요. 2명이니까 동그라미 2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5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 4개, 그래서 5 곱하기 4니까 20가지였어요. 이거는 1열. 그치?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내가 A, B라고 쓰는 것과 B, A라고 쓰는 것은 2명을 뽑는 입장에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번엔 둘이 같은 경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 우리가 뽑는 수는요, 일렬로 나열하는 수와는 조금 달라.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 몇 가지가 같은 거야 지금? 2가지가 하나로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상쇄를 할 거냐? 나누기 2를 하는 겁니다. 자, 뽑는 수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일렬로 나열하는 수 나누기 같은 경우의 수로 한다. 그럼 여기서는 왜 2가지냐면은 내가 실제로 뽑히는 이 2명을 놓고 봤을 때 이 2명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명끼리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 2 곱하기 1로 표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얘는 1열로 얘는 뭐야? 2명만 나열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게 뽑는 수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럼 만약에 A, B, C, D, E가 있었는데 3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뭐가 필요해? 나열 먼저 할 거야. 그치?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여기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그 중에서 3명을 실제로 뽑았다고 치자. 아무거나 써봐. 예를 들어 A, B, C 뽑았다고 할게요. 근데 이 안에는 내가 어떤 것도 있냐면은 A, B, C도 있지만 A, C, B도 있을 거고 지네들끼리 막 자리 바꿔서 나오는 경우의 수도 여기 안에 다 다른 수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경우의 수인데 내가 그것을 다 다르게 세서 60가지를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뽑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나눠줘야 돼요. 자, 요때는 내가 얼마만큼 나눠줘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거 다 나열해 보시면 몇 가지가 다 같은 경우요? 6가지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안 세고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맨 앞에서 뭐 구했어요? 3명을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구했죠. 그거예요. 그럼 이건 나열하지 않고도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다? 3 곱하기 2 곱하기 2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수는 몇이 돼요? 10. 또 10가지가 돼요. 얘도 10가지고요. 얘도 10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뽑는 수, 뽑는 경우의 수는요 어떤 식으로 구한다? 일렬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같은 경우로 나눈다. 같은 경우로 나눈다. 그래서 뽑는 수는 일렬로 세우는 수 를 뭘로 나눈다? 다시 지들끼리 일렬로 세우는 수예요. 근데 그렇게 쓰면 또 헷갈리니까 어떤 경우의 수라고 하냐면 같은 경우의 수라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알겠죠? 나누기 몇을 해야 되는지 잘 봐야 돼요. 3명이면 3일, 2명이면 2일, 4명이면 4, 3일. 됐어요? 그래서 식이 그렇게 복잡하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6번을 볼게요. 예제 6번. 너드가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는 7명 있습니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한 명씩 뽑을 건데요. 이거는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인 거랑 B가 회장이고 A가 부회장인 거는 다르죠. 회장 부회장은 분명히 다른 직책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게 같은 경우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럼 나는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는 파란색만 보여주면 돼. 7명 중에서 내가 직책 2개를 뽑을 거잖아. 그치? 그럼 파란색만 뽑으니까 몇 곱하기 몇이에요? 7 곱하기 6인 거죠. 그래서 답은 40입니다. 하지만 대표 2명을 뽑는다고 했으면은 이 대표 2명은 야 A도 대표고 B도 대표야 하는 거랑 B도 대표고 A도 대표야 하는 거는 똑같은 말이잖아. 그럼 내가 똑같은 말을 한 가지로 해야 되는데 2가지로 셌으니까 2로 나눠줘야겠지. 그치? 그럼 우리가 위에서 셌던 거에서 나누기 2를 해주면은 그게 대표의 수예요. 몇 가지요? 2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경우에 내가 나누는지 어떤 경우에 나누지 않았는지를 내가 포인트를 잡아야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다시 121쪽 위로 보시면은 1번 자격이 다른 대표. 그러면은 순서에 관계 있으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합니다. 나누는 수가 없어요. 근데 2번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을 때는 자격이 같은 대표끼리는 서로 순서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나눠야 합니다. 많이 세주면 안 돼요. 나눠야 해요. 알겠죠? 자, 6-1번과 6-2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언제 나눠야 되고 언제 나눠야 하지 않는지 그거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6-1번 나연이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렇죠. 몇 곱하기 몇이다? 그렇죠. 3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잘 했습니다. 자, 6-2번 혜민이 몇이에요? 84. 몇 곱하기 몇을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네. 몇 곱하기 몇으로? 2 곱하기 1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쌤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요 수가 중요한 거예요. 요거. 경우의 수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몇몇을 몇몇으로 나누는지 그것만 이해하시면은 저 수가 뭘 의미하는 건지 내가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987을 3, 2, 1로 나눕니다. 알겠죠? 잘 안 보이면은 위에 표, 예제 이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나누는지.
자, 특강입니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색칠. 우리가 평면 도형을 이제 색칠할 거예요. 지도를 색칠할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순서에 따라서 내가 곱하는 게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것만 잘 지켜주면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평면 도형을 이렇게 나눴다고 합시다. 지도를 이렇게 나눴다고 할게요. 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눴어요. 우리는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다 칠할 거예요. 네 가지 색을 사용해서. 자, 만약에 모두 사용한다고 칠 거예요. 네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그러면 내가 뭐 빨로 초파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얘 썼으니까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어차피 4, 3, 2, 1로 해도 되고요. 4, 3, 2, 1로 해도 되니까 무조건 여기 나오는 거는 4, 3, 2, 1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는 네 가지 색 중에서 일부를 사용해도 좋으나 경계는 이웃하지 않게.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 칠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내가 빨강빨강을 색칠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색칠할 거냐? 여기서 주인공을 잡을 때는 가장 겹치는 영역이 많은 곳부터 보시면 돼요. 여기가 제일 많이 겹치잖아. 얘도 겹치고 얘도 겹치고 얘도 겹치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준으로 놓습니다. 자, 이거 내가 원하는 색깔 아무거나 칠할게요. 빨간 소파 중에서 빨간색 색칠했네요. 네 가지. 자, 그럼 나머지 영역에서는 내가 빨간색 색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 중에서 겹치는 거는 어디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여기죠, 네, 가운데. 그치? 그럼 여기에 색칠할 거를 이제 정해줘야 돼. 자, 빨간색 빼고 나머지 색깔 칠해주면 되겠죠? 빨간 초파 중에서 초록색 색칠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얘는 세 가지 색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개인데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색칠할 수 있어요? 빨로 초파 중에서 빨초 두 개 뺐으니까 두 가지. 여기는요? 그렇지. 여기는 그럼 얘랑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된다. 경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는 거야. 돼요? 그래서 모양이 간단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복잡한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여주고 밑에 있는 문제 볼게요. 자,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었다고 칩시다. 다섯 개의 영역이에요. 이 다섯 개의 영역을 색칠할 건데 여기를 이제 차례대로 A, B, C, D, E 이렇게라고 합시다. A, B, C, D, E. 자, 여기에 내가 똑같이 4색을 색칠할게요. 4색. 이번에도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거를 구분하여 색칠한다고 하거든요. 구분하여 색칠하는 수. 자, 누구부터 색칠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E가 있고요. 자, 원하는 색 아무거나 네 가지 다 들어갔지?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 다 보니까 두 개씩 겹쳐. 그럼 내가 그냥 차례대로 A, B, C, D 순서대로 갈게요. 자, A 갈게요. A는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A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빨간색만 피우면 되니까 세 가지죠. 자, B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여기만 세우면 되니까 이거 두 가지입니다. 자, C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러면 D 몇 가지 갈 수 있어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내가 C에 초록색을 칠하면 D는 몇 개의 색칠할 수 있어? 두 개. 근데 C에다가 검정색을 색칠하면은 D는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빨초 검이면은 나머지 하나 파란밖에 없죠. 한 가지죠. 그러면은 여기에 색칠하는 거에 따라 얘가 달라지네. 그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처럼 경우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순서대로, 자 내가 이 순서대로 썼잖아. 자 이거를 기호로 쓸 거예요. 자 나는 먼저 E부터 할 거고, 그 다음에 A 쓸 거고, B 할 거고, C 할 거고, D를 쓸 건데, 지금 E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A는 인접하니까 3가지만 색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이 A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 색칠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C가 만약에 A랑 같은 색을 칠했다, 즉 무슨 색을 칠했다? 초록색을 칠했다 라고 하면은 D는 빨간색과 초록색만 피하면 되니까 여기는 나머지 2개의 색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2가지가 되고요. 이렇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C에 빨간색과 초록색이 아닌, 초록색도 아닌 다른 색을 색칠했다고 치면요, 그때는 여기에 무슨 색을 색칠할 수 있어요? 빨간, 초록, 검정을 뺀 무조건 파란색만 색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이루어진 숫자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우리가 앞에 색칠한 거는 다 곱셈으로 처리를 했지, 그지? 그래서 이거 단계 넘어갈 때는 다 곱셈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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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예요. 그런데 이 곱하기랑 곱하기 사이 이렇게 갈래로 나눠진 부분만 내가 뭐라고 처리해주면 되냐면 더하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 수는 몇이 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괄호 열고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2수예요. 얘 더하기 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1은 3이죠? 이렇게 되니까 대화지수가 7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사용하는 경우랑 이웃한 영역에는 다른 색 색칠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웃한 영역에 다른 색을 색칠하려면은 내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퍼뜨려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부터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 인접한 영역 괄호 열고 가운데부터 경우의 수를 세서 곱한다. 그리고 서로 충돌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푼다. 예제 1번 볼까요? 빨, 파 색칠할 겁니다. 3가지 영역에 모두 다른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러면 빨로 파 3가지 영역에 다른 색이니까 그냥 A에 몇 가지 색? 3가지. B에도 2가지. C에도 1가지죠.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에는 서로 다른 색이래요. 자, 그럼 나는 A부터 칠해도 되고 B부터 칠하는 게 좋다. 그치? B에 내가 원하는 색 3가지 중에 하나 골랐어요. 3 곱하기. 그럼 A에는 B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죠. C에도 B랑 다른 색이니까 2가지죠. 그래서 2번의 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거야. 12가지. 유제 1번하고 유제 2번 한번 해보세요. 금방 숫자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곱하기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일까?
자, 구해봤죠? 도은이 유제 1번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나와요?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답은 24. 그렇죠. 24. 그 다음에 나연이 2번 몇 나와요? 네 가지 색이네. 일단 A, B, C 중에서 누구부터 색칠할래? 네, A부터 색칠할래요. 4 곱하기 그 다음 A 다음에 누구 색칠할래요? C. C는 그럼 몇 가지예요? 아니에요. A만 피하면 되지. 아, 그쵸. 그러니까 4 곱하기 C는 3. 근데 이제 B랑 D만 남았는데 B도 몇 가지고 D도 몇 가지예요? 두 가지. D도 두 가지죠. 그러면 4, 3, 2, 2 곱해주니까 답은 몇이다?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꼭 A, B, C, D 순서대로 곱할 필요 없어요. A, C, B, D로 곱해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특강 6번이에요. 특강 6번은 고형이겠습니다. 선분 또는 삼각형이겠는데요. 고형이라고 쓸게요.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선분하고 삼각형입니다. 첫 번째, 선분은 점이 몇 개가 필요해요? 점 2개죠. 그지? 자, 근데 이 점 2개는 내가 뽑는 거야, 나열하는 거야? 선분 A, B랑 B는 같아야 달라요? 선분 A, B랑 선분 B는 같아야 달라요? 같지. 같은 대표를 뽑는 거야. 같은 대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2개는 대표를 뽑는다. 대표 뽑기예요. 알겠죠? 삼각형은요? 삼각형 ABC랑 삼각형 BCA랑 삼각형 CAB랑 다 같아야 달라요. 얘도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삼각형은 점 몇 개가 필요해? 3개가 필요한데 얘도 대표를 뽑는 경우예요. 그럼 내가 나누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세서 나누고 세서 나누고. 이해됐어요? 자,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원 위에 점이 6개가 있었습니다. 5개가 있었어요. 자, 이 5점 중에서 선분의 개수는 총 몇 개 있을까요?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 그럼 내가 뭘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선분이라는 거는 내가 점 2개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몇 곱하기 몇에서 몇을 나눈다? 20. 5 곱하기 4를 하고 너네 중복됐잖아. 몇으로 나눠줘? 2 곱하기 1로 나눈다.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삼각형 만들고 싶을 때 삼각형도 따지고 보면은 점 3개만 필요하잖아. 그럼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을 해야 돼? 일단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해서 먼저 나열을 해주고, 근데 내가 ABC 하는 거랑 ACB랑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몇으로 나눠줘야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소리예요. 이러면 전부 다 몇 가지 나온다? 10가지 나온다. 알겠어요? 자, 도형의 개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보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예제 1번 점 4개가 있네요. 2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입니다. 그럼 5개가 아니라 4개야. 그러면 선분이니까 몇 곱하기 몇을 몇 곱하기 몇으로 나눠주면 돼? 4 곱하기 3을 분모엔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답은 6이겠네요. 10이 나는 2니까. 그죠? 2번 3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개수는요. 원래 3점만 고르면 되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였는데 다시 뽑기니까 몇으로 나눠준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준다고.
그래서 3하고 2 나눠주면은 분자에는 4밖에 없죠. 그래서 삼각형은 4개밖에 없어요. 유제 1번. 한 원 위에 6개 점이 있대요. 자,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성분은 A개,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B개라고 합니다. A 더하기 B의 값은 몇일까요? A도 구해보고 B도 구해보고 둘을 잘 더해보세요. 자, 혜민이 자, 몇 번인가요? 유제 1번, 123조 유제 1번에 5번이죠. A가 몇 개 나오고 그죠? A가 15개 나오고 B가 20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35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124쪽에 있는 6문제까지 풀고 바쁜 사람 쌤한테 채점 받아봅시다.